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목포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6.13 지방선거 특집 토론, 이제는 정책선거 진행을 맡은 김도승입니다. 선거전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정당의 분야별 정책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계호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의당 윤소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5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입니다. 국토 면적의 12%밖에 안 되면서도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수도권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도 300명 중에서 수도권이 120명, 그리고 영남 65명, 호남은 2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는 60년 전에 2천만이었던 것이 지금 5천만이 2배 반이 늘었습니다만 수도권은 6배가 늘었습니다. 영남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충청권도 300만에서 500만으로 200만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호남만 509만에서 502만으로 지금까지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제주도도 2배가 늘었습니다. 이런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실시가 지금 23년째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교육자치나 자치경찰대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서 반쪽 지방자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지금 개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에 관련된 조항은 달랑 2개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겠다, 지방의회를 둔다, 이 2개뿐이 없습니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입니다. 일본은 55대 45입니다. 이렇게 국세 중앙 집권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지역의 균형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개헌을 추진할 때 이런 지방 분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지방 자치 입법, 자치 재정, 자치 행정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의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중에 가장 문제는 지방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빈부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지자체 간에도 빈부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세를 도입을 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특정한 세목에 있어서 공동세를 걷어서 일정한 비율로 나눠 쓰는 제도를 도입을 해야만 합니다. 현재 8대 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7대 3 그리고 더 나아가서 6대 4 비율까지 획기적으로 높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각 자치단체에서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재정으로서 지방을 개발할 수 있고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 조정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역의 평등을 사실상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확보한 조세 수입을 재정력이 약한 지방정부에 지원함으로써 불균형 문제를 완화해서 주민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수평적인 불균형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의회가 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이 많고 있으나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권, 지방재정권, 인사권뿐만 아니라 입법권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지방의회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막대한 권한을 견제하고 그리고 지방의 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정의당 윤수아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개헌 정국에서 국가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지방 분권의 부분들이 최대의 화두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문제도 있지만 수도권과 지역의 삶의 질의 격차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실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취지도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남의 경우에 특히 우리에게 소중한 보건 의료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암 발생률 1위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1위입니다. 그리고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 평균 111만 원의 1인당 진료비인데 오히려 경제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우 잘못되어 있는 어렵게 살고 있는 전남은 174만 원의 최고 진료비를 하고 있고 연간 28만 명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지역 분권은 지역 주민의 삶을 전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내국세 19.24%로 지금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5%씩 계속 더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7대3, 6대4 부분으로 옮겨가자. 즉 정책은 예산으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청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전남에 보통 3분의 1이 이미 떠납니다. 그 다음에 대학 나와도 또 떠납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를 지역부터 공기업부터 올바로 채용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역에 돈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수많은 예산 다 따왔다는 부분에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떻게 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된다. 그래서 6.23 지방선거에 대한 명확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 말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균형 발전은 가장 절실한 곳이 우리 전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낙후와 소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한 선결 과제는 과거 정권에서 뭐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만 그러한 규제 완화가 도리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그러한 부작용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동일한 규제 완화를 할 경우 수도권으로 자원과 또 돈과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도의 규제의 조정이 반드시 이 균형 발전에 절실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 분권은 결국은 일과 돈을 지역에 넘겨주는 겁니다. 먼저 사무 이양 문제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과감하게 지역으로 넘겨나가고 또 재원도 지방자치단체에 비교적 많은 부분을 떠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간의 경계를 좀 조정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국세와 지방세가 8대2 정도로 돼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한 7대3 정도로 조금 지방세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도로 문제는 또 지역 간 균형도 함께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 교부세, 보통 교부세가 현재 19.24% 내국세 할당을 해서 지역에 나눠주고 있습니다만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고 또 지역 간 상생 기금을 조성해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좀 어려운 지역에 조금 더 돕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노력을 함께 경주할 때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뒷받침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호남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지금 서울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청년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정착하기보다는 일자리를 찾아 더 나은 삶의 질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다른 도시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라남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의 고도화가 있어야만 청년들도 소멸되지 않고 더 정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고향에 내려와도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전라남도를 벗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청년들도 그리고 부모들도 함께 일할 수 있고 또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균형 발전의 시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화 산업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신산업과 드론 등의 무인화 산업 그리고 광주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규제 프리존법이 함께 도입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규제가 철폐되고 산업들이 들어와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성장 기반으로 일자리와 함께 문화관광, 산업 이런 것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지방 분권도 과제입니다. 물론 이것들을 개헌으로 실천해 갈 수도 있지만 개별 법령의 개정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 재정, 지방 조직, 지방 입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또 개별 법안들에 담아서 빠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은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전남의 관광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관광객 증대 방안과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예, 현 정부는 근로 시간을 줄여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소득 격차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 격차에 따른 복지 격차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 이후에야만이 문화의 격차가 해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광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은 다른 데와 더불어 다른 자원이 있습니다. 많은 해양, 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섬이라든지 바다에 접근하기 쉬워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있는 연간 연안 여객선 지역급이 불과 260억에 불과합니다. 5대 광역시에서 버스 중공영제로 인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무려 6,600억 원에 달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하루에 5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섬에 지원되는 여객선 지원금 260억 원은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섬에 대한 여객선 지원금을 대폭 높여서 섬에 사는 주민뿐만 아니라 섬을 찾아가는 관광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전남의 새로운 관광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뿐만 아니라 흑산공항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화양 레저뿐만 아니라 항공 레저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윤수아 의원입니다. 네, 이제 가장 풍부한 천혜의 자연 경관 그리고 각종 문화 유적지 그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 전남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즉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치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와 그 문화와 그 경관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관광 또 문화 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보성 임성간 철도의 중요성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물류 비용을 줄이자는 이야기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성과 순천의 40km 구간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도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농업 농촌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공유하고 전남에 퍼져 있는 문화유적을 같이 대중교통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통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됩니다. 늘 전남은 지금 광양 목질개 화력 발전소 이런 부분 철회되어야 되고요. 환경을 중시하는 전남이 관광의 종착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남은 현재 관광 성향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의 흐름이 요즘 힐링 관광, 또 체험 관광, 그리고 휴양 관광으로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과 강과 바다를 거루 갖추고 또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남이 새로운 관광의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보면 금년이 공교롭게 전라도 정명 100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광 활성화 계기를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SOC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항공항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조치들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나가고, 그리고 해양관광은 우리 전남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목포에 크루즈항을 하루빨리 개발을 하고, 또 여수는 호국 이순신 관광,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개발의 모티브를 찾는 게 시급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은 순천만을 중심으로 한 생태 관광이 대단히 큰 특징적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새로운 소득 증대 산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전라남도는 가장 많은 섬, 가장 많은 갯벌, 가장 많은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천혜의 관광 자원들과 자연 자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섬의 곳곳, 그다음에 지역 곳곳이 아직 많은 국민들에게 좋은 관광지로 알려지지 못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제 전라남도로 오는 접근성을 우선 굉장히 강화를 해야만 하고요. 또 문화유적과 함께 그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산업들이 함께 만들어져야만 이 전라남도가 관광산업으로도 부흥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우선 해양 헬스케어 산업을 여기 전라남도에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전라남도는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속하는데요. 선진국도 고령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이제 해양 관련한 치유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전라남도 곳곳에 연륙교 등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연륙교들도 소중한 관광 자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 자원들을 활용한 그런 연계 관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수도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인지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크루즈항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도약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 공약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전남의 22개 시군에 돌면서 시장 군수님들이 추진하는 시정 목표, 군정 목표를 다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문화가 22개 시군 중에서 16시군이 문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또 관광이 14개 시군, 또 융복합이 13개 시군, 그리고 생태가 10개 시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전남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전남의 문화 인프라는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전시장, 공연장이 없습니다.
이래서 접근성이 아주 불리합니다. 이제 육상 관광에서 해양 레저 관광으로 그리고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좀 이제 이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남에는 전통 사찰이 95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가 28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 예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우리 전남은 섬이 많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유배 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스토리텔링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분야별 각 정당의 정책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대 정당의 공약과 정책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대 정당의 가장 좋은 공약과 정책을 꼽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의 정당에 대한 평가도 무방합니다. 이 주제는 먼저 정의당 윤서아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상대 당에 좋은 정책이 있으면 칭찬하고 같이 해야죠. 특히 저 민주당께서 제안한 부분인데 도서관광 해양 힐링 산업 부분을 강조해서 저는 참 좋은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자연의 환경 문제를 좀 중심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광양 먹질개 화력발전소 철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성가꾸기 지원이라든가 관광과 치유, 아까 이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일본에 보면 이도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낙도를 진흥하는 법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도서개발 촉진법은 대단히 파편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일본의 경우는 국가가 섬에 대한 보존과 개발, 그리고 복지, 교통, 의료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대단히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서에 대한 섬이 가장 많은 전라남도의 부분에서를 위해서라도 이 도서발전 촉진법을 종합적으로 다시 재구성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민주당의 공약은 그동안 독재와 싸워온 지난 60년, 그리고 민주주의와 진보주의 가치를 담아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다른 당 공약하고 접목되는 부분도 있고 다소 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함께 좋은 공약들이 공유되고 또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에서 내놓고 있는 공약 중에 보니까 농민 기본소득제 공약이 있습니다. 모든 농민들에게 65세 이하의 모든 농민들에게 월 10만 원 정도 생활비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이 농민단체 일부에서 주장하는 농민 월급제의 초기 단계로 보여집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에 대한 앞으로 심도 있는 좀 검토와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공약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공약 중에서 통일정책, 특히 햇볕 정책을 전승하고 계승하겠다는 부분은 우리 당의 공약하고도 뭐 철저하게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면서 새로운 통일로 나아가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정책 토론에서 이 시간이 가장 훈훈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바른미래당이 최근에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독박육아 방지법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도 실은 임신 중에 있는데 아마 이 독박육아 방지법은 아이를 가지려고 고민하시는 신혼부부나 아이를 이미 갖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 부부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쓰는 육아휴직이야말로 또 그리고 공동육아야말로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지만 어머니에게도 건강권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함께 이 법안들을 같이 제출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말씀해 주시죠.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물관리 일원화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물 관리. 물은 우리는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쓰고 있고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물은 우리나라에서 관리가 우리나라 5개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댐, 수량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수질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농업용수는 농수산부에서 하고 있고 발전용수는 산자부에서 하고 있고 원천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물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예산, 과잉 투자 이래가지고 감사원 감사 결과 1년에 한 4조 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5개 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이 물관리 법안 그리고 30여 개의 이 법안을 통합해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네 분들께서 많은 정책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무나 좋은 정책들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먼저 우리 윤수아 정의당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보호성 임성간 철도 조속히 개설해야 된다. 이 문제는 단순한 보호성 임성간의 문제가 아니라 목포부터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철도의 일환이 된 겁니다. 이것이 돼야지만이 남해안 해양 관광의 전초가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기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라선 KTX 전용선 뿐만 아니라 이게 덧붙여서 SRT도 이제는 전라선도 도입이 돼서 운행되어야 된다. 이런 정책도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 공원에 연도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성관광, 바다관광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런 정책들 우리 주승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보는 관광이 아니라 가서 체험하는 섬관광, 바다관광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수 공간의 연도 사업이 지금 반쪽짜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머지 반쪽 사업도 조속히 문재인 정부 내에서 다시금 재개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각 정당별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개혁 그리고 적폐청산은 전 국민들의 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로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인류국가, 정상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1년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6.13 지방선거는 새로운 초기 중간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들이 반드시 소기 성과를 거두고 또 성공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지방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 지지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새롭게 국가개혁을 추진하는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은 민주당의 심장이고 정권 창출의 진원지였습니다.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이 또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울 때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셨고 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다시 한번 우리 전남 도민들의 사랑과 지지가 절실한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민주당에 대한 그동안의 지지와 성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은 6.13 지방선거의 상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꼭 민주당과 함께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해주실 것을 거듭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정치,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전남의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로 도민 여러분께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말씀해 주시죠. 보수는 자유와 번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고 법치가 바로 서서 정말 믿음직한 나라를 구현하고 또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통합을 중시하는 그런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정치를 구현해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그간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께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실망감을 많이 안겨드리는 정치를 해왔다는 점 겸허하게 반성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특정 정당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의 지지라고 하는 그런 고정 틀에서 벗어나 정말 전라남도의 발전, 일자리 창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라남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비전과 정책 공약을 성실하게 제시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참 일꾼을 뽑는데 더 마음을 열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도 그간의 여러 국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산업 육성의 만큼은 정말 좋은 비전과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그러한 정책들을 잘 살펴보시고 저희 자유한국당도 이제 출마하게 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들과 의원들과 함께 이러한 정책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정당 그리고 전남 도민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더 절치부심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살펴봐 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토론의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남은 풍부한 자연 경관 그리고 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고 특히 접근성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론됐던 부산에서 목포까지의 남해안 고속철도 그리고 익산에서 여수까지 전라선 직선화 그리고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이런 것이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사무는 국가 사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기초연금이라든지 영유아 보육 같은 사업비도 지자체가 30% 가까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맞다고 보고요. 지방교육세율도 지난 10년 동안 내국세의 19.2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향 조정돼야 되고 2천여 개의 많은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역에 맞지 않은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라는 이유로 해서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칭 펀드를 하다 보면 가용 재원이 지자체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없애고 포괄 보조금 사업 제도로 변환해서 국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한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는 것은 절대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정당 그리고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중도 개혁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른미래당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십시오. 네, 다음 순서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저희 민주평화당이 창당한 지 이제 불과 2-3달밖에 안 되는 걸음마 정당입니다. 민생, 민주, 평화 계획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능력이 부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당을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민주당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에, 전남에 민주당만 있어서는 올바른 정치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 정책에 대한 정당들이 함께 서야지만이 전남의 정치, 호남의 정치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국가의 살림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전남에는 지역의 살림은 저희 민주평화당에게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민주당이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4년 전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민주당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그 후보의 정당이 어디인지, 그 정당의 비전이 무엇인지, 정책이 무엇인지를 보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호남 정치가 정책 정당을 필요로 하는 정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떠한 후보가 청와대가 가까운지, 청와대 실세와 가까운 사람인지를 골라서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된다면은 전남의 정치, 호남의 정치가 후진적인 모습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호남이, 전남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지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민생 해결사 4번 타자를 자임하고 있는 민생제일주의 정당인 저희 민주평화당에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 윤수아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1, 2부에 걸쳐서 이번 지방선거에 우선 자세와 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세밀하게 다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안타깝습니다만 그 기대와 포부는 들려드렸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은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은 정치교체입니다. 그 시발점이 이번 6.13 지방선거이고 특히나 대한민국의 정치의 바로미터라고 하고 있는 호남, 특히 전라남 도민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지역에서 기득권을 누리며 켜켜이 쌓여왔던 이 지역 적폐, 그를 엄호하고 거기에 기대왔던 정치 세력, 이제는 심판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사사건건 어깃장 놓는 정당, 이런 부분은 선택할 여지가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냐, 나중에 미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 어디냐. 저는 감히 정의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넥타이를 차고 왔습니다. 이 넥타이 색깔은 따뜻한 봄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안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정의당에 대한 지지와 성원, 그리고 정의당을 키워주는 것, 제1야당으로 전남에서 키워주는 것은 골목마다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에 밑도를 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들 양보다는 질로 여러분에게 그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여러분의 성원, 지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는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5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요? 2차례에 걸쳐 마련한 토론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6.13 지방선거가 정책을 바라보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가 되는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목포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6.13 지방선거 특집 토론, 이제는 정책선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